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 얘기를 좀 해보죠. 아주 기초적인 얘기인데요. 새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죠. 물론 이제 세무서에서 뭐 신고를 하라고 안내문을 보내주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어떤 신고를 한다고 얘기를 듣고 나서 그때 뭐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사실 사업을 계속 하시려면 1년 동안 어떤 세무신고를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법인사업자 말고요, 개인사업자로 이제 새로 시작하신 분들은 어떤 세무신고를 1년 동안 해야 되는지를 요렇게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그리고 면세사업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알아볼게요. 사실 사업자로서 이 세금 관련해가지고 신고나 아니면 뭐 제출이나 이런 협력 의무를 이행하는 게 이게 많거든요. 이렇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근데 이렇게 수없이 많은 것들이 이제 사업자들이 해야 되는 신고들이죠. 요거는 근데 업종마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과세 유형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경우,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업종에 상관없이 어느 사업자든지 꼭 해야 되는 신고만 추려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중에 요 구분은 근데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요렇게 구분을 하는 거고요. 잘 아시다시피 일반과세자하고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고, 면세사업자는 이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자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도 여기 일반 간이 요쪽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죠. 자, 먼저 일반 과세자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일반 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뭐 원천세 신고나 아니면 지급명세서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느 사업자나 반드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몇 월에 어떤 신고를 하는지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잊지 않고 신고를 뭐 바르게 할 수 있겠죠. 자, 일단 먼저 부가치세 신고인데요. 우리가 일반 개인 사업자가 부가치세 신고 같은 경우에는 1월과 7월에 확정 신고를 하게 되죠. 이거는 1월 25일, 7월 25일 이렇게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6개월 단위로 지금 부가치세 과세 기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6개월을 기준으로 1월 달에, 상반기는 7월, 하반기는 1월에 이렇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인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치세 신고는 이렇게 2번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칙적으로. 대신에 이제 3개월마다 한 번씩 원래 예정 신고라는 걸 하는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예정 신고 대신에 예정 고지라 그래가지고 직전기의 확정 신고 기준으로 이렇게 세금을 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고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지서를 받아서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거고요. 물론 예정 신고 때 예정 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개인 사업자는 이제 고지로 끝나게 되죠. 그 외에 조기 환급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특수한 케이스로 매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 과세자가 그 신고해야 되는 게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게 있어요. 요거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는 건데, 요거는 보통 이제 5월 달에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수익금액, 그러니까 매출이죠. 여기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5월에 신고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소득세,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고 방법이 요 비용에 따라서 나눠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비용 같은 경우에 이거를 장부에 기장을 해가지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추계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장부는 복식부기나 간편장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추계 신고는 우리가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 이렇게 명칭을 칭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규모별로, 그러니까 수익금액의 금액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수익금액을 올리는 영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을 계산할 때 장부에 이렇게 기장을 하는 거를 좀 부담스럽잖아요. 어렵고. 그래서 그냥 일괄적으로 몇 퍼센트 해가지고 경비율을 이렇게 인정을 그냥 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로 장부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종합소득세를 그 다음에 이렇게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 근데 보통 이 방식 자체는 5월달이 되면요, 세무서에서 보내주는 안내문에 나와 있으니까 본인의 사업자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야 되는 게 원천세 신고라는 게 있죠. 원천세 신고는 이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력을 고용했거나 아니면 용역을 뭐 누군가한테
뭐 맡겼을 때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잖아요. 뭐 급여가 됐던 아니면 용역 대금이 됐던 그렇게 지급을 하면서 원천 징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원천 징수한 세금을 원천세라고 하고요. 그거를 이제 신고하는 걸 원천세 신고라고 하죠. 보통은 이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근로소득이나 아니면 사업소득이나 혹은 기타 소득을 지급할 때 요렇게 원천세 신고를 많이 하게 되고요. 요거를 이제 신고하는 거는 근로소득 같은 경우 원천세 신고는 매월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기별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업소득을 지급했다 그러면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매월 신고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고 기한은 정해져 있고요. 원천세 신고 외에 원천세와 비슷한 지급명세서 제출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1년 동안 요렇게 좀 전에 원천 징수한 소득을 지급했을 때 그 지급한 내역을 제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을 지급했다 직원한테. 그러면 평소에 원천 징수를 했던 거를 이렇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정산을 한번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그거를 우리는 연말정산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시기는 보통 매년 2월 말까지 제출을 하는 지급명세서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퇴직소득 같은 지급명세서는 보통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직장인들은 2월 달에 연말정산을 마감하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는 연말정산을 마감을 한 다음에 이 지급명세서 제출을 3월 10일까지 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지급명세서 말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헷갈려 하시는데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다 그러면 요거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요건 이제 직원에 대한 그 급여를 얘기하는 거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반기별로 나눠가지고 그 반기가 끝나는 날에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하면 돼요. 요 간이지급명세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이 어떤 사람들한테 얼마큼의 그 소득을 지급했는지 요거를 이제 매월 보고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일반 과세자인 개인 사업자에 해야 되는 세무 신고였고요. 요번에 이제 간이과세자예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간이과세자는 1월 달에 한 번 하게 돼 있어요. 1년치를. 그거를 이제 확정 신고라고 하죠. 다만 이제 간이과세자 중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 6월 달까지 상반기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예정 신고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도 조금 달라요. 종합소득세는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 나머지 원천세 신고나 지급명세서 제출이나 아니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반과세자랑 동일하게 제출을 하고 신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면세사업자가 있어요.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종합소득세나 뭐 원천세, 지급명세서 이런 것들은 일반과세자하고 동일합니다. 근데 요 위에 부가치세 신고라는 거 없죠.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라는 게 없고 대신에 요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거를 합니다. 특이하게. 그래서 요렇게 사업장 현황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세 신고 이하 뭐 요렇게 구성이 되고요. 요 정도를 면세사업자는 1년 동안에 신고나 제출을 해야 되는 보통 요렇게 5가지가 되겠죠. 여기 사업장 현황 신고는 뭐냐면 요거는 매년 2월 10일 정도까지 신고를 해야 돼요. 이거는 1년 동안에, 그러니까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에 이제 수익 금액이나 아니면 사업장의 현황을 자세하게 적어가지고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장 현황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 수익 금액입니다. 여기 사업장 현황 신고를 보게 되면 수익 금액뿐만 아니라 뭐 매입이나 비용 이런 쪽도 많이 작성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게 수익 금액이고요. 이 수익 금액이 곧 나중에 5월 달에 신고하게 되는 종합소득세의 기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이렇게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과세자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사업자가 1년 동안 해야 되는 세무신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월별로 본인 사업자의 업종에 해당되는 그 세무 신고 내역들을 적어가지고요. 한쪽에 붙여 놓으시면 잊지 않고 세금 신고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